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님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은 관찰일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관찰일지 쓰고 계시죠? 네, 관찰일지를 쓰고 계신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궁금해 하시는 그런 스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관찰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유아를 우리가 관찰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또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웃는다거나 또 울음을 짓는다거나 아이들이 어떤 몸짓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선생님이 눈으로 관찰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우리가 신뢰도라든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서 전사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아마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영유아들을 관찰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영유아들은 특히 이제 언어 발달이 아직 미숙한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 생각이라든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전달하는데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그 아이들의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또 비언어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을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 실험실이라든가 어떤 낯선 상황에서 우리가 표준화 검사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관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찰을 왜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왜 관찰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저는 가장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내 반의 아이들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래 관계는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성, 또 그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어떤지, 언어 발달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발달에 대한 어떤 변화 정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3월 달에 관찰했을 때, 4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관찰했을 때, 1년 동안의 관찰 결과를 쭉 나열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 굉장히 많은 발달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언어 발달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네, 아이들의 어떤 신체 발달이라든가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달 정도가 우리가 보여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성이라든가 변화 정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을 한다라는 거죠. 내 반의 아이들을 잘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질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보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반의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떤 활동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라면 효과는 떨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관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별 아이들을 잘 알기 위한 거라는 거죠. 네, 개별 아이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전인적인 발달이 있을 수 있도록, 예, 전인적인 발달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 보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영유아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놀이 지원을 해줄까? 내일은 또 어떤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줄까? 또 이런 어떤 발달에 대한 어떤 변화 정도라든가 또 관찰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생활기록부에 우리가 기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 관찰 자료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자료라든가
폐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들에게 면담을 통해서 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몰랐던 점을 또 알 수도 있어요. 네, 가정에서의 생활과 또 어린이집에서 생활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이들이 있지만 또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면담할 때,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어린이집에서 생활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보는 그 시각과 또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우리 선생님들은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관찰을 하게 된다라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관찰,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켜도 부모님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문제의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어떤 전인적인 발달을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도모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또 행동들이 있다라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와 선생님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과 가정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를 관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관찰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 아동을 관찰하는 그 방법은 가장 오래된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또 가장 많이 또 활용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그 관찰 방법은 바로 일화 기록법. 여러분들이 서술식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화 기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화 기록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행동 목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 목록에 맞게 체크를 하는 그런 행동 목록 방법이 있고요. 또 평정 척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량화해야 되는 그 어떤 평정 척도 방법이 있고요. 또 시간 표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관찰 방법은 우리가 일화 기록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또 우리가 평가에서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지표에 보면 1-5-2에 보면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또 실내 놀이나 실외 놀이 또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좀 평가하고 또 영유아의 어떤 발달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기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록이라는 거 결국 뭐냐면 관찰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을 기록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1년에 2번 이상, 2번 이상, 총평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2번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2번만 하는 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2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정말 여유가 있으면, 네, 4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현장에서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관찰에 대한 우리가 총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평가, 관찰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 면담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데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저희가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때는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할 때는 놀이도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도 관찰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은 뭐가 있죠? 밥을 먹는 것도 있고 간식을 먹는 것도 있고 잠을 자는 것도 있고 휴식도 있고 또 우리 영화들 같은 거는 기저귀 가리도 있죠. 네,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상생활 속에 기저귀 가리도 있고 또 이유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어떤 한 영역의 한 활동의 한 놀이에만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우리가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전반적인 이 아이의 특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찰을 하려는 때는 여러분들이 관찰을 계획을 할 때는 골고루 전반적인 일상생활 그다음에 활동, 놀이 이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는 관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가보다도 선생님을 위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찰이라는 거는 내 반의 아이를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성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게 된다라면 선생님이 훨씬 그 아이 개개인을 지원하기 쉽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 일지를 쓸 때는 제가 이제 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관찰 일지는 일상생활과 놀이와 활동 예, 이런 것들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월 1회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한 번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통합지표에서는 영화는 어떻게 두 번 이상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평가제로 되면서는 월 1회 이상이라고만 언급이 돼 있는데 저는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관찰을 한다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내 반의 아이들을 내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라면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 3회, 4회 또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새로 들어온 아이라면 예, 다른 아이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알았다라면 새로 지금 들어온 신입 원화는 더 많이 관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꼭 1회라고 한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다라면 그 아이는 더 많이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관찰은 우리가 현장 만약에 평가를 받게 됐을 때 현장 평가월 기준 3개월 이내 예, 3개월 내에 있는 그 기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3월이에요. 그럼 1월, 2월,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거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평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우리가 1년에 두 번은 기록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기에 나와 있는 데는 아직 총평이 안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평가제에 그 영상 올릴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반기에 나온다라면 3월달, 4월달 네, 그다음에 5월달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총평을 좀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줄 필요는 있겠다. 네, 그래서 전반기에 나오게 되면 작년 거에 대한 관찰 총평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화 기록에 대한 거의 서술식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가끔 간혹가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행동 목록이라든가 우리가 평정 척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체크리스트,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외된다. 네, 우리가 평가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평가 결과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로 또 활동을 선정하는 자료로 또 환경 구성이나 또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부모 면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가 결과를 여러분들이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부모 면담도 1년에 여러분들 2번 정도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부모 면담을 하게 될 거고요. 또 2학기 때 부모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관찰 결과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그런 어떤 총평, 예,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담에서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화기록법, 우리가 서술식의 관찰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화기록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예, 아이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관찰 대상의 하나의 어떤 한 가지 행동이라든가 사건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찰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화 기록의 작성 방법은 네,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그런 기록 방법이다. 네, 아마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화기록 관찰 작성을 할 때 유의할 점, 요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관찰을 기록을 했는데 선생님의 어떤 주관적인 또 평가의 어떤 내용이 들어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금 서술식의 어떤 관찰 기록 방법은 먼저 어 행동이, 예, 아이들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기록이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정확하다라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예,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예, 간단간단하게 키워드만 적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어떤 사건이라든가 행동이 좀 디테일해야 될 경우에는 좀 녹음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음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녹음을 많이 해서 그 녹음 자료를 다시 전사하는 방법으로 저는 아이들 관찰을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이 좋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관찰 일지에 우리가 양식에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 아이가 누군지 관찰 대상의, 예, 아이의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연령, 뭐 개월수까지 적어주면 더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관찰 날짜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야 변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는 언제인지, 그다음에 장소는 교실인지 또는 바깥인지, 교실 안에서도 그 관찰 장면이 어딘지를 기록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관찰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담임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는 요약이라든가 또는 뭐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분석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행동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선생님들은 하늘이와 봉균이가 싸웠다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싸우게 되는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네, 그리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9시부터 9시 5분까지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9시부터 순서대로, 네, 시간 순서대로 5분까지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할 때는 말과 행동을 구별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아이들이 이 말이 있고 행동이 있죠. 그래서 말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따옴표. 예, 그래서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모든 행동을 다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관찰 기록지에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가지 정말 사건, 뭐 싸우는 행동이면 그 갈등이면 갈등, 또는 배려하는 거면 배려하는 거, 그다음에 나누어 쓰기가 했다면 나누어 쓰는 거, 예, 그다음에 예, 차례 지키기를 했다면 차례 지키, 뭐 순서 지키기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행동. 예, 우리가 아이들을 관찰한다고 그래서 문제 행동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행동이라든가 친사회적인 행동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또 하나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또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관찰 기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기록을 할 때 어떤 추측이라든가 또는 설명, 그다음에 이유, 느낌, 편견, 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는 기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예, 기록의 사례를 좋은 예와 잘못된 예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놓았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서 웃는다. 이건 선생님의 주관적 평가예요. 이건 정확하게 좋은 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내어 웃는다.
예.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내어 웃는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아이가 크게 소리 내어 웃으니까 좋아서 웃는다. 예, 행복해서 웃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선생님의 주관적인 그냥 판단이죠. 웃는다라는 건 맞죠. 네. 봉균이가 한참 동안 혼자 놀았다. 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15분 동안 혼자서 논다. 왜냐하면 계속 혼자 놀이를 하는 아이가 있다라면 그 혼자 놀이는 놀이일까? 문제가 될까? 과연 혼자 놀이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이 궁금증이 생겼다라면, 예,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관찰은 오래 관찰을 못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15분, 20분 동안도 선생님이 계속 유심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한참 동안이라는, 예, 이 막연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어줘야 됩니다. 15분 동안 뭐 이렇게. 예, 봉균이는 졸린 것 같다.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하품을 한다. 근데 우리가 물 맞아요. 하품을 하는 거는 졸리기 때문에 하품을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품을 한다라고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하늘이는 우는데 술 피운다. 이것도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 부르며 소리 내어 운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건 아이가 어떻게 말이라는 거고 소리 내어 운다라는 건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말과 행동을 기록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 하늘이는 비니를 위로해 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비니 어깨에 손을 올려 도닥거렸다. 이렇게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봉균이는 이 균이는 항명이를 세게 때렸다. 이것도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네, 어떻게요? 균이가 주먹으로 항명이를 머리를 2번 쳤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네. 힘을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줘야지 이 세게 때렸다, 술피 울었다 이런 거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예, 주관적인 평가를 기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균이는 도와준 하늘이에게 고마워한다. 자,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예, 여기 있는 고마워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마워했냐? 균이는 하늘에게 친구야 고마워라고 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옴표로 예, 말과 행동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균이는 친구들을 괴롭힌다. 예,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판단이죠. 예, 예, 그래서 친구에게 사과했어요. 라고 한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하늘이는 채소를 무척 싫어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늘이는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좋아요. 예. 또 짜증을 냈다라는 것도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사례를 들으면 네, 여기서 옳은 예고 여기는 잘못된 예입니다. 서연이는 색종이 접기를 여기도 마찬가지 좋아한다. 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서연이는 색종이를 접어서 친구에게 나눠 주었다. 네, 서연이가 매일매일 색종이 접기 하는 거를 예, 한다 하더라도 예, 예, 선생님이 기록을 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훈이는 무척 수줍어한다. 이것도 선생님이 굉장히 어떻게 주관적 판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훈이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우리가 대부분이 예, 입을 가리고 웃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척 수줍는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민지는 항상 친구들을 괴롭힌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거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하준이는 자기가 왔다고 말했다. 예, 이것도 말과 행동을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준이는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저 왔어요.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미영이는 친구에게 장난감을 자주 뺏긴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미영이는 친구가 비행기를 빼서 높이 올리자 내놔 내 거야 뭐 하며 울먹인다. 이렇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된다.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을 네, 선생님이 평가해서 기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 서술 형식으로 일화 기록으로 우리가 관찰을 기록할 때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기술은 배제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빵집이야 여기와 그릇을 들고 흙을 푼 후 다시 시멘트 위에 쏟아 놓는다. "나쁜 여자랑 나쁜 남자는 안 시켜 줘." 말이죠. 하며 호미를 한 손에 들고 행동을 표현했습니다. 균이가 "같이 놀고 싶다."고, 예, 요거 지금 해 놨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로 바꿔 줘야 돼요. 예, "같이 놀자."라고 하자 비니는 시멘트 위에 흙을 꾹꾹 눌러 놓고는 "시켜 줬잖아." 지 맘대로 하면서 그대로 한 말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한다. 눈을 찡그리고 도마로 흙 위를 눌렀다. 하늘이가 "나도 시키는 사람 할래." 예, 이거는 왜요? 요거를 지금 안 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빨간색의 단어로, 예, 문장으로 수정을 해 놓은 겁니다. 하자 비니는 "내가 시키는 사람이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예, 말을 한 거니까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되겠죠. 하며 하늘이를 쳐다봤다. 하늘이가 속상해하자 뭐예요? 예,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고쳤냐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를 숙이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때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 배제. 자, 또 하나 말과 행동 구별해서 기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요 기록의 일화 기록을 지금 우리가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한 거를 지금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을 한 거를 관찰 기록을 요거는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선생님들이 쭉 보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거나 또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일화 기록, 우리 관찰 기록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제가 사례의 양식도 제가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건데 그 일화 기록의 관찰 일지 양식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좀 다양하게 보라고 제가 여러 개를 다른 양식을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했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예, 요약란을 만들면 요약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요약이 아니라 해석 및 지원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 및 지원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일화 기록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일화 기록의 관찰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다음에 편에 나와 있는 해석 및 지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식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 병원놀이 하고 놀자라고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는 병원놀이에서 의사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여기 부분에 보면 네, 지혜는 놀이를 제안하고 진행할 수 있다. 놀이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밑에 있는 요 부분에서 네, "약 지어 주세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 선생님이 "이제 정리 시간이에요라고 말하자 가지고 놀던 병원놀이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요 내용을 가지고 지혜는 지시에 따라서 놀이를 멈추고 가지고 놀던 물건을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총평을 할 때 요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고 총평가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자, 요거는 또 다른 또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깥놀이에서 우리가 모래놀이, 예, 모래놀이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깥놀이 시간에 봉균이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네 명의 여아들에게 다가간다. 봉균이가 그곳에 앉아 오른손으로 모래를 판다. 양팔을 쫙 펴며 모래를 모으더니 다시 헤쳐버린다. 행동만 계속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모래를 쥐어 바닥에 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모래를 쥔다. 행동을 계속 관찰한 거죠. 그리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여아들에게 오른손에 쥔 모래를 뿌리는 공격성을 보였다. 예, 아무 말 없이 한 여아가 봉균이에게 큰 소리를 쳤고, 예, 주위 친구들은 봉균이를 4초 동안 노려본다. 자, 큰 소리를 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친 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어떻게? "야!"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 내용에 큰 소리로 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본 봉균이는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예, 교사가 가서
예, 봉균이는 여자친구들한테 모래를 왜 뿌렸을까 물어보니 같이 놀려고요라고 대답한다. 예, 요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준보육과정, 예,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영역과 연결을 해서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 예, 더불어서 생활하는 예, 친구와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 친구와 더불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이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요약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유의 어떤 발달 특성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반의 아이들이 3세인지, 내 반의 아이인지 2세인지, 또 내 반의 아이가 1세인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영역과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가하거나 요약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봉균이는 여아들의 소꿉놀이에 관심을 가진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아들과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공격성으로 표현한다. 던지는. 예, 같이 놀자라는 표현을 지금 못한 거잖아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서툴고 친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3월 달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6월 달 정도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을 토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거나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긴 아예 써놨습니다. 예,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배변 의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련된 거거든요. 기본 생활에서 예, 수민이는 블록놀이를 하다가 바지 앞섬을 잡고 교사 앞에 가만히 선다. 교사는 수민이를 바라보며 수민아 왔어? 라고 말한다. 예, 말과 행동을 구별을 했습니다. 수민이는 바지 앞섬을 손으로 계속 만지작거리며 응응 거린다. 예, 언어로 정확하게 아직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예, 교사는 수민이의 표정을 살피고 아 수민아 쉬 마려우니? 이라면서 하면서 수민이 기저귀를 확인한다. 교사는 수민이를 기저귀 가리기에 눕히며 예, 수민아 기저귀가 축축해서 기저귀를 갈고 싶었구나. 하며 젖은 기저귀를 갈아준다. 네, 이거는 우리가 1세 기본 생활에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예, 요 내용과 연결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수민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변 의사를 표정과 바지 앞섬을 잡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였다. 네, 교사는 영아의 도와달라는 신체적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여기에 지원한 거죠. 예, 영아의 행동 놀이 지원한 거죠. 예, 영아가 대소변의 예, 마려움을 인식하고 배변 의사를 표현함으로 예, 배변과 관련된 책과 놀잇감을 준비하여 관심을 확장하고 변기에 배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겠다. 이건 다음에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놀이터에서 또 일어난 일이죠. 예, 이 관찰 장소로 요거는 바꿨습니다. 우리 아까 요게는 예, 지금 영역을 우리가 어린이집 예, 표준보육 과정의 영역을 여기엔 적어놨고요. 요거는 이제 관찰 장소로 또 이렇게 바꿔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 관찰 일지는 예, 요것도 조금씩 융통성이 있고 교사에 따라서 자율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관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체 운동 건강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 놀이하고 생활하는 그 내용과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봉균이가 미끄럼틀을 내려오는데 밑에 미끄럼틀 밑에 하늘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가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 봉균이가 야 비켜 다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 그러자 하늘이가 알았어라고 옆으로 비키는 겁니다. 봉균이가 하늘이에게 내가 내려올 때 네가 올라오면 부딪혀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항명이가 저번에 나도 올라가려다 부딪혀서 혼났잖아. 예, 밑에서 올라가면 너도 부딪혀 혼난다? 예, 그러자 하늘이가 알았어 안 올라가면 되잖아. 예, 이 모습을 지켜본 교사는 예, 유아들에게 다가가서 예,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약속을
기록을 우리가 정하자고 제안한다. 요렇게 지금 아이들의 관찰한 내용을 기록을 했고요. 예, 여기는 이제 관찰 시간 이런 것들도 기록이 다 되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석 및 지원에서는 예, 봉균이와 하늘이 미끄럼 타기를 좋아한다. 네, 요것도 어떻게 해요? 조금 미끄럼 타기를 그러니까 좋아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깥 놀이에서 미끄럼 타기를 뭐 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하늘인 미끄럼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놀이를 하려다가 위험하다는 예, 봉균이와 하늘이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 유아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아들과 안전한 놀이 방법과 규칙을 정한다. 그래서 유아들이 정한 놀이 규칙과 방법을 놀이기구에 붙여 놓았다. 이거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앞에서 들었던 관찰 기록의 사례를 보시면 선생님의 어떤 주관적인 그 평가가 들어간 내용, 또 말과 행동을 구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 보육사업 안내에 우리가 영유아 관찰 평가 기록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앞부분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육사업 안내에서 이런 어떤 부록에서 예, 이런 양식을 제공을 하면 그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양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종합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1년에 2번. 네, 적어도 2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금 3월 달에 1회차 기본 생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여기 2월 3월 달에 또 했어요. 네. 이거 영화기 때문에 더 한 거거든요. 기본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잠 시간을 했고 예, 점심 시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사회 관계를 했고 그다음에 기본 생활에 대해서 또 했습니다. 기본 생활 다른 거 했죠. 근데 5월 달에는 자연 탐구와 관련된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관계. 여기를 선생님 놀이를 적어 주셔도 괜찮아요. 예. 직접 놀이. 자연 탐구 영역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놀이 장면으로 적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예, 교실에서 어떤 놀이, 예, 게임 뭐 이런 것들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역으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중합 발달 평가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역별로 예, 어린이집 우리가 표준 보육 과정의 영역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 쭉 기록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 생활은 별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활이 더 많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기본 생활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 생활과 관련돼서 예, 이 수면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평가가 되었는지, 배변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또 식사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평가를 했다라면 우리가 2학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은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일지 쓰면서 총평을 쓰면서 조금 수고롭겠지만 예, 2학기까지 지도 계획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관찰 결과를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부모 면담에도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놀이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가 기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고 예 1년에 2번 이렇게 총평을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또 다른 거죠. 네, 그 10월 달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역별로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의 영역별로 해도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놀이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관찰 및 총평에 이렇게 우리가 발달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요약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 요약을 한 거거든요. 요 부분은 예, 요약을 해서
네, 요약을 해서 그리고 요걸 가지고 관찰 및 총평을 한 겁니다. 네, 여기에는 이 아이의 어떤 발달 1 학기 때와 다르게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1 학기에 비해서 언어 사회성 인지 이 면에서 긍정적인 발달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 학기 때 친구와 나누어 갖기가 놀잇감 나누어 갖기가 안 됐고 협동이 안 됐는데 2 학기 들어와서 아이들이 블록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 나누어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의사 표현도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한 거니 이렇게 총평 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1 학기 동안 관찰한 거를 모두 여러분들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 학기로 서술식의 기록 방법 말고 행동 목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목록은 우리가 미리 작성된 행동 목록에 나타난 행동이 출현할 때마다 우리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했는지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탐구 영역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 사물을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해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예, 또는 이 행동이 났다, 예, 아니오로 이렇게 체크를 했고 만약에 이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면 날짜를 적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평정 척도도 있습니다. 이 평정 척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평정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해서 그 관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평정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잘한다, 대체로 보통 또는 아주 잘함, 뭐 또는 잘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1, 2, 3, 4, 5.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죠. 예,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동 목록이라든가 평정 척도 이런 방법은 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일화 기록, 서술식의 관찰 기록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관찰 일지를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시 제가 요약을 들으면 여러분들 관찰 일지 쓰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네,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선생님이 객관적인 그 객관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고 주관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말과 행동을 구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요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